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박하게 흘러가면서 많은 분이 혼란을 느끼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러시아도 회생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이 제대로 빨대를 꽂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전망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갈갈이 찢기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연관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집집이 우체통에 폭탄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바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입니다. 지난해 12월 가스요금이 예년 대비 50% 넘게 오르면서 이제는 고지서를 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전기요금까지 9.5% 인상을 예고한 만큼 공과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절대 과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도대체 러시아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유럽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서 이토록 확실한 에너지 자원을 확 틀어쥐고 있는데 서방 제재 따위 무서울 리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이번 가스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과 함께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고 유럽은 버티기를 시전했습니다. 유럽은 연평균 가스 공급의 40에서 45%를 러시아에 의존했는데요. 이 비중이 작년에만 7에서 8%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유 내부에서 러시아 천연가스의 점유율은 사라졌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탈러시아 선택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EU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무려 91%를 넘어섰습니다. 예년 평균 비축량이 60%에 불과하다는 걸 감안하면 예비 물량까지 감안해도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양을 쌓아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를 제외한 중동 등의 천연가스 수요량은 폭증했고 이게 대한민국의 난방비 증가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러시아가 본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벌구멍이 단단히 틀어막힌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막장 상황은 러시아의 또 다른 수입원인 원유 수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일 미국, EU, G7, 호주 등 국제사회의 주요국들은 러시아 유가 상한가를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은 배럴당 100달러로 제한했고 중유 등은 배럴당 45달러로 제한했습니다. 같은 날 국내 시장 경유 가격이 리터당 약 1,640원으로 배럴당 약 208달러에 달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낮은 금액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이런 금액으로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이윤을 낼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느리지만 또 그만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러시아의 GDP는 3에서 4%밖에 위축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이 최소 8에서 10%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선방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푸틴이 직접 고위경제 관료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최악을 벗어나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기고만장한 자신감을 내비쳤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쟁 초기 EU 등이 참여한 경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 유가가 급등했을 때의 수익 수치로 GDP 하락을 막았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죠. 미국 민간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유가가 10달러씩 하락할 때마다 러시아 정부 수입은 무려 1조 루블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17조 3,5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해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수입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출혈 지출 또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천재지변급의 예산을 소모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작년 연말 한 달 새만 국부펀드로 무려 1조 5천억 루블을 가져다 썼습니다. 심지어는 그마저도 모자라서 2022년 4분기에만 국채를 3조 루블이나 팔아치웠는데요. 이 금액만 합산해도 78조 1,200억 원이 넘습니다. 2022년 서울특별시 1년 예산이 약 44조 원이었으니 이것의 1.7배가 넘는 금액을 빚으로 진 건데요. 여기에 더해 순수 예산으로 투자되는 금액, 전쟁으로 인한 외국 기업 탈출, 노동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러시아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잘해야 국가부도 선언이고 그게 아니라면 러시아 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바로 중국이 될 텐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절대 바라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남아도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에 팔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원유는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떨이로 넘긴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 이후의 절반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가스 공급량이 이를 신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많은 양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기까지 한데요. 중국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의리 같은 건 아닌데요. 중국이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경제, 군사적 원조를 계속하는 건 러시아의 경제 구조를 잠식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익사를 위해 사마귀를 고인물로 유도하는 연gat이나 다름없는 행태인데요. 단적인 예로 서방 기업들이 발을 뺀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구 문물의 흔적이 사라진 사회 곳곳의 인프라를 중국이 대체하고 있는데요. 비록 러시아 정부는 2022년 산업 생산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은근슬쩍 무기 생산까지 끼워 넣어 함께 집계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소련식 통계 후려치기인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생산은 무려 67% 감소한 45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러시아에 남은 동맹국 중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건 바로 중국뿐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러시아의 경제 발표를 들여다보면 정말 특이한 점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외환보 유고가 점점 복구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화가 동결당한 상황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지표인데요. 이는 사실 동결된 달러 자산을 분식회계로 나눈 뒤 이를 위안화로 메꾸기 때문에 생기는 숫자 노름입니다. 말하자면 지독한 사채를 쓰고 있는 셈인데요. 결국 러시아는 제 손으로 자국의 금융과 연금 시스템을 중국에 가져다 바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러면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중국에 헛기침 한 번에 벌벌 기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전은 군사력으로만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 교육 수준, 경제까지 다방면에서 유무형의 재산이 동시에 작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 하나를 완전히 종속시킨다면 총 한 번 안 써보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느라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든 이익으로 바꾸기 위해 온갖 경제적 폭거를 일삼을 텐데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도는 지금보다 더 불안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에너지 자립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것이 재생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이 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강력한 국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예고된 파도를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